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경제TV 홍익 이주연입니다. 자, 이번 돈놀이 시간은 현충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께 특별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성공 투자를 우리는 모두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될 텐데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께 오늘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what, where, how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한 번쯤은 다 고민을 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종목을 그리고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가장 원론적인 부분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결국 흔들리지 않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들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걸 사야 하는가? 우리는 항상 이 고민을 가지고 있죠. 내가 사는 종목이 올라가주면 참 좋겠지만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주식을 시작하고 제가 이런 기법들,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들을 써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그런 가장 원론적인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원론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분들 중에 수급이요, 거래량이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추세가 중요하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주식 시장에서 우리는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매수를 어떤 종목을 갖다가 사는 거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나? 결국은 종목이 가장 중요해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나오고 상승하는 장에 더 많이 시장보다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결국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종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어떤 걸 사야 하느냐, 어떤 종목을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실 거고 가장 근원적인 그런 고민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은 제가 이 상담 방송 돈놀이 스탁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 건데, 어디서 좋다고 해서 누가 사라고 해서 미용실 원장님이 사라고 해서 샀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회사 직원분이 사라고 했다, 지인이 사라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아요. 보시면 누가 좋다고 해서, 아니면 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좋아 보이네 라고 해서 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주가가 그런 좋은 뉴스들의 호재들을 다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를 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 위에 2가지 방법을 병합해서 쓰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불신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이런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도 불신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크게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국
이 주식 시장에서 제가 오랜 기간 지켜보다 보니까 주가는 실적을 반영해내더라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제가 기본적 분석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3개월에 한 번씩 실적이 나와요. 분기 실적이. 그런데 이 3개월 텀이라는 것은 이미 주가가 선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차트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가치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러니까 외형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매출이 매년 꾸준하게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영업이익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해준다면 굉장히 탄실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부분이 기본적 분석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MTS라든지 HTS 상에서 그 기업의 기업 정보를 눌러보시면 재무제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뭐 숫자가 많으니까 어지럽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꾸 보시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내가 봐야 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딱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기본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가총액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가총액. 자, 여러분, 이 종목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비싼 종목인지 싼지를 주린이 분들에게 물어보면 100원짜리, 동전주들은 싸다 이렇게 말하고요. 만원짜리,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런 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개념 자체는 잘못되어 있는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시가총액이라는 건 뭐냐?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의 현재 주가를 곱해준 겁니다. 즉 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얼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그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 바로 시가총액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1,000억 원. 자, 1,000억짜리 시가총액이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현재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이 영업이익을 보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왔어요. 자, 100억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우리 코스피 평균 퍼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플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영업이익에다가 곱하기 평균 퍼는 한 15 정도가 돼요. 그러나 저는 이 실적적인 부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10 정도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출되는 가격이 1,000억이 되겠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1,000억. 이거는 지금 현재 적정 주가의 수준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300억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구나. 적정 주가는 3,0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되어야 되는데 1,000억 정도라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을 가지고 뭐 주식을 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HMM 기억나시죠? HMM이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좋을 거라는 전망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5,000원에서 뭐 2배 정도, 2배 반 정도 올라서 올라있던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1분기 실적을 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실적, 지금 시가총액을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나올 실적을 생각하면 반의 반토막 정도구나. 정말 싸구나. 너무 할인이 많이 되어 있다.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계속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KG ETS라는 기업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실적을 확인하고 주가가 급등을 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보통 저퍼라고 하거든요. 저퍼와 저 PBR 이런 기업들을 포트를 구성을 해서 1년 단위 뭐 이렇게 가져가신다고 했을 때 수익이 나더라는 것은 이미 전통적인 방법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코 뭐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 하나의 수익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고 우리가 어떤 걸 사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 이런 기본적 분석을 잣대로 삼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이게 가장 왜 기본적 분석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기업의 가치를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트 분석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차트 분석도 파고들면 뭐 너무나 다양해요. 뭐 굉장히 많은 보조 지표들도 있는데 딱 그런 것들을 빼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린 거 차트는 뭐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뭐 유튜브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얘기 드렸고 노란톡방에서도 차트는 뭐다? 라고 강의를 해드렸죠. 굉장히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 차트는 파워 앤 디렉션이다. P&D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파워 앤 디렉션. 자, 파워는 뭡니까, 여러분? 힘이죠, 힘. 그 다음에 디렉션은 뭡니까? 방향입니다. 결국은 어떠한 방향으로 얼마만큼 강하게 가고 있는 종목인가라는 게 우리가 차트를 해석하는 부분이고 얼마 정도의 힘으로 이 종목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게 결국 차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차트에 대한 부분들은 뭐 좀 더 설명을 뒤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고요. 3번 소문에 누가 좋다고 해서 정보주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찌라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가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를 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뭐가 좋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래? 그러면 기본적 분석으로는 이 회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차트적으로는 지금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을 이야기 드릴 텐데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성장하는 기업 거기에다가 배당까지 더 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더 좋겠죠. 그런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그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면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그리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전략은 바로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배당을 주는 기업 그리고 실적 자본 대비해서 저평가된 기업을 공략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퍼와 PER 이거는 뭐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뭐 포털 사이트에 PER이나 PBR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들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PER과 PBR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다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PBR 같은 경우는 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업이익에다가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영업이익에 곱하기 그냥 10을 해주면 되고 PBR은 재무제표를 딱 보면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 이 자산이라는 건 뭐냐? 부채와 자본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채는 뭐예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이죠. 그 다음에 자본은
회사 가지고 있는 재산일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공장도 되고 땅도 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인데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이제 요거예요. 그런데 PBR을 구할 때는 그냥 요것만 딱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이 1,000억이에요. 자본이 1,000억. 그런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그러면 PBR 대비해서 적정 주가 수준. 보통 이게 1,000억 대 1,000억이면 PBR은 1이다라고 표시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본이 2,000억이에요. 2,000억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입니다. 그러면 PBR은 0.5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 이하로 내려가 있는 종목은 숫자 1보다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자본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시고, 물론 뭐 바이오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이런 미래 성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멀티플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러니까 펄을 계산할 때 우리가 곱하기 10을 해주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20, 뭐 30, 많게는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보다 극단적으로 훨씬 더 많이 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아닌 것들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꼭 뭐 적정 주가 오르면 빠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기업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에 크게 성장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실질적인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생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거는 투자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셔갖고 돈을 벌기 위한 방법 중에 저는 한 2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기업의 가치가 현재 시가총액이 싸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싼 기업들을 사서 적정한 주가 수준이 왔을 때 파는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죠.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이번에 얘기 드릴 것은 바로 매매의 관점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네이버,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성장주들, 그 다음에 테마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붙었을 때 아니면 그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 막 부각이 되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그 주가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바로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 분석을 통해서 그런 종목들을 싼 저평가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그런 기간도 좀 적절하게 길게 잡아서 가고, 매매의 관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적인 그런 분석이 가미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분석으로는 테마주들 이미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데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에서 기준을 잡아놓고 그런 대응을 하는,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대응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이 매매를 할 때 이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은 좀 전에 기본적 분석과 좀 다릅니다. 기본적 분석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거나 추세가 상승이거나 이런 거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재 주가가 얼마나 싸져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내가 몇 번에 나눠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계속해서 분할로 모아갈 건지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매매의 전략은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내가 사는 시점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타이밍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개념은 이런 타이밍은 없지만 결국 주가는 실적에 수렴할 거야 라는 관점으로 긴 시간을 투자를 하고 대신에 그 기업을 오래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만큼 괜찮은 기업을 선별을 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는 거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주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적어놓은 거 보면 거래량 폭증한 종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료가 지속되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종목. 지금 시장에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전쟁 관련된 종목들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가스 관련주들 GSE라든지 뭐 에너지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곡물 사료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식량난이 부각이 되면서 전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을 가진 재료라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우리가 겪어봤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가지의 종목들이 거기서 또 치료제, 백신, 뭐 재택근무, 뭐 마스크 할 것 없이 다양하게 퍼져가면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 상승이 굉장히 강했던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이번에 전쟁도 전쟁이라는 테마 안에 식량난, 그 다음에 원자재 부족한 부분들, 쇼티지 나는 부분들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큰 테마들이 형성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재료가 얼마나 강하냐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화가 딱 되었을 때 원숭이 두창, 요번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주말 자고 일어났더니 원숭이 두창 이야기가 활발하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런 이슈가 딱 됐는데 관련주다 하면 거래량이 평소에 나오던 평균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이 종목이 원숭이 두창이 창궐을 하게 되면 수혜를 볼 거다라는 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도 뭐 굉장히 등락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가 폭증을 하고 시장에서 어떤 재료가 부각이 되고 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일단 매매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시세 차익을 노려야 되는데 거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비인기 종목이에요. 하루 종일 봐도 주가가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리고 그게 전부인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사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항상 거래가 폭증을 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커야지 시세의 차익을 우리가 노릴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관점에서 거래량 폭증한 종목을 1차적으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거래가 평균 대비해서 갑자기 확 터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상승 상위 종목, 당일 상승 상위 종목을 보셔야 돼요. 자, 상승 상위 종목 1순위 1위부터 여러분들 한 30위까지 매일같이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어떤 이유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하시면요,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겁니다. 나중에 어떤 재료가 탁 나오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30개씩 종목을 공부해 두셨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 뉴스에는 이 종목인데? 라는 게 딱 박히시게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라고 해도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일단 상승 상위 종목 30개를 공부를 하시고 매일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키움 증권 HTS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특이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특이 종목. 특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거기에 거래량 급증한 종목들을 쭉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거래가 급증했을까? 거래가 급증했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사고 파는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을 사고 팔았을까? 바로 인기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가 좋은 뉴스가 있거나 악재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일단 많이 터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이 종목이 오늘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상승했구나라는 것들을 찾아보시고 메모를 해두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다. 여기 보면 이제 강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 종목. 강한 종목이라는 거는 시세가 그러니까 강한 거죠. 제일 강한 종목은 뭐예요?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상한가. 30%가 오른 거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상한가는요, 시장에서 보통 적게는 뭐 안 나오는 날도 있지만, 뭐 많이 나오는 날은 10개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빵개에서 10개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종목이 우리 몇 개가 있었죠? 2,300개가 있었어요. 2,300개 중에 10개가 나오면 확률로 한번 따져보시면 굉장히 낮은 그런 수치가 나올 겁니다. 한마디로 상한가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거다. 그런데 상한가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강한 종목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만큼 거래량도 많이 터지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20% 이상 저는 뭐 시세가 나왔다 하면 강한 종목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종목들이 무엇 때문에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게을러져서 요즘은 그냥 시세가 나오고 뭐 상한가 갔다고 해서 알아보지는 않고요. 물론 뭐 상한가 가면 알아는 봅니다만은 거래가 많이 터져도 거래 대금이 조그만한 종목들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팔로우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얘기만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강한 종목, 제가 좀 전에 상한가 종목이라고 했죠. 상한가. 그저께 강한 종목. 그저께. 그러니까 오늘 보면 어제가 있고 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저께 한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상한가 간 종목도 여러분들이 딱 추려서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재료로 올랐나를 딱 나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어저께 강한 종목이 있을 거예요. 전날 상한가 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또 재료를 찾아서 딱 추려 두시고요. 오늘 또 강한 종목이 있을 겁니다. 상한가 간 종목들. 자, 상한가 간 종목만 해도 예를 들어서 이날 2개가 있고 이날 3개가 있고 뭐 이날 3개가 있다 칩시다. 그럼 종목이 지금 몇 개예요? 5개, 6개, 7개, 8개죠. 자, 여러분들께 왜 제가 이런 종목들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수익을 말하다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제시해 드렸죠. 기법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5to5라는 기법이었어요. 이 기법을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525 기법 검색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수익을 말하다를 검색을 하셔서 역주행을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5to5 기법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관련 영상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를 공부하셔가지고 매일같이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5to5라는 기법을 쓰기 위해서는 바로 매매를 하는 기법이거든요. 5일간 가져가는 겁니다. 5일선을 돌파한 종목을 2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고 5일간 가져가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안에 시세가 나와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없는 종목은 변동성이 계속 없습니다. 무언가 어떤 재료가 붙어주고 이슈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확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하면서 변동성이 생겨요. 그러면 강한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거기에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이 강한 종목은 상한가 간 종목인데 그저께 간 종목, 어저께 간 종목, 오늘 간 종목, 이거를 갖다가 계속 팔로우를 해서 관심 종목에 축적을 해두시면 어떤 종목은 뭐 여러분들 이제 재료는 당연히 공부를 하실 거니까 아시게 될 거고, 상한가를 갔는데 5일선 아래로 눌림이 나왔다가 이렇게 내려와 있다가 돌파가 나왔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전기차 충전 뭐 관련된 종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기차 충전 관련이고 이거는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전기차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충전소도 늘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주가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5일선을 돌파했을 때 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강한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 그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단타를 하던 스캘핑을 하던 단기를 하던 거래가 크게 들어오고 시세가 크게 나오는 종목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라면 결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2,300개의 종목 중에서 시장에서 어떤 돈이 쏠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자 하는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뭐 움직이지도 않는 종목들 그런 거 잡고 내가 단타를 하겠다. 나는 하루에 3%만 먹으면 되니까 여기서 조금만 올라주면 돼. 그렇게 생각해서 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은 성공률이 굉장히 낮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사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차트 포인트 3가지 형태로 분류를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는 유형들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차트의 3가지 흐름, 상승, 횡보, 하락. 자, 주가는요, 하락을 쭉 하고 내려와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고 횡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주가는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손실이 나는 경우를 보면요, 아까 뭐 누구한테 들어서 뉴스를 보고 주가가 뭐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10배가 올랐어요. 5배, 보통 5배 올랐다가 끝나는 종목들이 있고요. 10배 템버거라고 하죠. 10배 올랐다 끝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종목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요.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상승이 나와요. 근데 이 상승이 5배 정도 올랐다가 내리막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여기 있었는데 이만큼 조정이 나왔으니까 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략을 했다가 물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상승한 종목이 추세가 이때는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던 흐름이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세가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거래량도 한번 들어와줘요. 살짝 올라갈 것처럼. 이런 데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못 올라가고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특히 10배 오른 거, 5배 오른 거, 재료 다 끝났는데 무상증자한다. 달려드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목이 이런 흐름인가를 잘 보세요. 피해야 할 종목의 흐름입니다. 이게 10배 오르거나 5배 오른 종목.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내게 아닌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정말 올라갈 것 같고 뭐 저평가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산다고 칩시다. 저점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손절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결국은 이 하락, 내려오는 거죠. 횡보, 상승, 횡보, 하락.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방향입니다. 방향. 내려가는 방향, 횡보하는 방향. 그죠? 이 횡보하는 것도 방향이거든요. 올라가는 거, 상승. 이거를 갖다가 유식한 말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추세예요,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상승 추세.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저 3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기간을 얼마나 짧게 보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분봉을 보고 있다. 분봉 안에서도 하락이 있고요. 횡보가 있고요.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요. 횡보가 있고요. 하락이 있고요. 또 하락이 있고 뭐 횡보가 있고 상승이 있고.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사려고 하는 종목, 내가 매매하려고 하는 종목이 어디에 위치에 놓여 있나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앞에 차트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내려올 때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을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락을 하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렸다가 반등을 줬다가 또 저점을 깼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하락을 해요. 그러면 이런 반등을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락장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저점을 잘 잡아야 될 거고 매도도 해야겠죠. 그러면서 하락 추세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확률은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왜? 하락 추세 놓인 종목은요, 하락은 길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길고 반등은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할수록 성공 확률보다는 손실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횡보할 때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드렸어요.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 사지 마세요. 횡보하는 종목 사지 마세요. 바닥주라고 사지 마세요. 바닥주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투자를 할 때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우리가 사면 올라갈 확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 종목들은요, 바닥에 있던 게 갑자기 올라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바닥에 있는 종목이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나타내고 시세를 분출하는 초입에 잡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접근을 한다라면 모르겠지만, 아까 그건 제가 거래량 증가한 종목, 폭증한 종목들 이야기 드렸죠. 그런 곳에서 힌트를 찾으실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요 세 가지 방향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은 하지 마라. 그럼 하락 추세 어떤 게 하락 추세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봐봐요. 딱 봐도 저점을 갖다 계속 깨면서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면 이게 하락 추세인 거예요. 저점을 계속 낮춰요. 그게 하락 추세고, 횡보는 뭐예요? 그냥 주가가 어떤 특정한 가격대 안에서 더 이상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박스권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흐름 속에 있는 종목들이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량도 뭐 중간중간에 뭐 한 번씩 쓰기는 하지만 별로 방향을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야 되는 종목들은 바로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잘 공략을 하면 수익이 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상승 추세는 하락 추세의 반대로 이렇게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가는 종목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세 가지 흐름, 하락, 횡보, 상승인데, 이 하락, 횡보, 상승에서 하락은 보지 않는다. 매매 관점에서. 횡보 보지 않는다. 상승 추세만 본다. 그러면 아까 종목이 제가 몇 개가 있다고 했죠? 2,300개가 있습니다. 자, 2,300개가 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 그죠?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딱 찾아서 봤는데 뭐 이런 구간에 있어요. 하락 구간에. 그러면 배제를 시키면 되겠죠. 빼버리면 됩니다. 횡보하는 구간에 있어요. 그러면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얘가 지금부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이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죠. 매수는 아닌 거예요.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종목이 상승 흐름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추세를 상승으로 만드는 게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런 종목들을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들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따고 싶습니까, 여러분? 돈을 벌고 싶습니까? 돈을 따는 거는요, 도박을 하는 거고요. 돈을 버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실력으로서 뭐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식을 모르고 하면 도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물건 하나 사러 가도 이것저것 따져보잖아요. 그것처럼 주식도 이런 조건들, 요건들을 맞는 것들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하고 하락장에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들이 나오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공략하라고 제가 진짜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한 100만 번 정도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고, 작년 뭐 7월달, 8월달 급락장에 이 종목은 지금 지수는 내려받고 있는데 종목이 상승하고 있네요. 이런 종목을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 며칠 안 가서 상한가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뭔가 제가 어떤 마법을 가지고 있거나 미래를 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런 상승과 하락 횡보하는 이런 추세적인 흐름을 갖다가 그냥 대입을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고 싶다, 내가 매매로서 어떤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 추세가 상승으로 놓여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이 하락, 상승, 뭐 횡보, 이게 이제 계속 무한 반복이 되면서 주가는 계속 움직이는 거고요. 내가 사는 위치에서 추세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내가 지금 사는 시점이 추세 전환점이 될 거야. 그러니까 자, 내가 여기서 사면 주가가 여기서 사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뭐 기법적인 부분이나 뭐 지지와 저항을 활용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뭐 이런 구간에 왔어요. 자, 여기서 내가 사면 얘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샀어요. 매수를 했어. 괜찮습니다.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주면 수익을 보겠지만 이렇게 밀릴 때는 손절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밀려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올라오겠지. 조금 있으면 올라오겠지. 조금 있으면 올라오겠지. 계속 들고 간단 말이에요. 주가는 끝없이 내려가는데. 그럼 뭐 하냐? 기업 내용 그때 가서 찾아봅니다. 갑자기 투자의 관점으로 바뀌어요. 매매하던 사람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살펴보고 이 회사가 뭐 미래 성장성이 뭐 있는가, 아니면 뭐 그때 가서 이제 막 그런 거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점부터 추세가 전환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추세가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공략을 해라. 자, 주가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저 월봉을 봐도 바닥권이고 주봉을 봐도 바닥권이고 주가가 막 앞에는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와 있어요. 야, 이거는 누가 봐도 바닥이야. 이거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내가 사면, 여기서 사면 올라갈 거야. 거래량이 조금 들어왔어요. 내가 사면 이제부터 올라갈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환할까요? 거의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저도 예전에는 이런 매매를 많이 했어요. 바닥권에서 시세가 터지기 직전에 잡는 거. 이것만 한 3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략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하고 손절도 좀 널찍하게 잡고 하고 했었거든요.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내가 사가지고 안 가. 한 달, 두 달, 석 달을 기다리는데 안 가요. 어떤 거는 6개월, 7개월까지 행보를 해요. 안 가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제가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행보를 얼마나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더라. 이런 막 통계도 내보고. 그런데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똑같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횡보를 하던 종목이 주가 내려와서 횡보를 하던 종목이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 가서 매수를 해도 된다. 그런데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종목이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움직이면 그 종목을 더 관심 있게 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투자는요, 운삼기칠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기술이 한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스톱을 치면요, 뭐 타짜처럼 막 뭐 카드를 갖다가 뭐 속이고 이래서 뭐 기술이다 이런 게 아니라, 포커를 치더라도 카드 덱에 42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게 몇 명에게 나눠지고 몇 장씩 받았고 남아있는 카드가 몇 장이고 뭐 배팅 때마다 돌아가는 턴에 따라서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과, 그냥 이건 도박이니까 그냥 그림 맞추기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승률이 천차만별이에요. 카드 게임을 비유해서 그렇긴 한데요. 뭐 텍사스 홀덤이라는 그런 카드 게임들 같은 경우에 프로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확률적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대회에 참여하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항상 따는 사람들이 따고 상위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더라 라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술이다. 그러면 주식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기술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기술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꾸준한 매매에 대한 돈을 쌓아갈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운도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 운은 뭐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법이 굉장히 좋아요. 70%의 승률을 가지고 있어요. 손절도 명확하게 저는 5%가 이탈하면 손절을 해요. 자, 그러면 이 70%니까 10번을 투자하면 7번 수익이 나고 나머지 3번 정도는 5% 정도의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요즘 뭐 횡령배임이 어떻게 보면 좀 유행이잖아요. 뭐 각 기업들마다 은행들도 뭐 횡령이 나오고 하는데, 작은 기업들, 뭐 소형주들 이런 것들은 횡령 한번 맞으면 거래 정지가 막 1년 되어버리거나 상폐가 되어버리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승률이 70%인데 종목을 샀어요. 다음날 시세가 나오겠거니 하고 샀는데 다음날 거래 정지가 되어버리고 상폐가 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운이라는 겁니다. 유상증자를 갑자기 장마치고 나서 공시를 때려요. 일반 주주 배정. 다음날 급락이 나오겠죠. 이런 게 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운이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꼭 인지를 해 두시고요. 이런 유상증자, 갑작스럽게 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악재들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여러분 깔끔하게 손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7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기법이 있기 때문에 다시 꾸준하게 이 방식과 원칙을 지켜가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악재를 받았을 때, 악재 생겼을 때 지금 당장 큰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하시라고, 이런 운이 작용한다. 내가 진짜 정말 길 가다가 똥 밟았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악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기술을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술을 여러분들이 연마를 하고 갈고 닦고
내가 진짜 기계가 되듯이 척하면 딱 나오듯이 그런 실력을 키워가신다면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도 트레이딩으로 여러분들이 꼭 성공을 하실 수 있고 수익을 꾸준하게 내실 수 있는 어느 정점에 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식은 실력이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운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운으로 되는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어쩌다 한번 수익을 크게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꼭 그만큼의 손실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작전주라더라, 정보 매매라더라, 뭐 조탁하더라 이런 걸로 주식에 내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딱 원칙을 잡으시고 주식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이, 기술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내가 꾸준하게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바로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만하는 순간 시장이 아마 크게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좋은 수단이죠. 분할 매수. 최대한 잘게 잘라서 여러 번 많이 분할 매수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라. 이게 여러분들의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승률을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오늘 좀 두루뭉실한 얘기다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고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진 종목들 위주로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던지 아니면 기업에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 투자를 하시던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이제 성공 투자의 이야기들 쭉 드려봤는데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